안녕하세요. 알벗입니다. 오늘은 성장과 글쓰기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이 수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서 성장이란 정체성을 새롭게 써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 여정에 글쓰기가 꼭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정체성을 새롭게 써나갔던 글쓰기의 여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성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직무 역량에 관한 성장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고 싶거나 직무를 전환하고 싶거나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만나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리더로서의 성장을 원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팀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팀장이 되거나 리더 역할을 조직에서 발휘해서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누구나 창업을 하고 누구나 크리에이터로 이제 독립을 해서 새롭게 생활을 이어나가는 꿈을 가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싶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을 자신의 여정에 맞게, 자신의 장르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더 큰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미 내가 잘 해본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이미 잘해본 일을 더 잘하거나 더 큰 사이즈로 해보거나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업계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죠. 이미 내가 혼자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면 리더로서 내가 팀을 키워보는 역할을 해볼까? 팀원들을 키우면서 나만큼 일을 잘하는 5명, 10명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처럼 성장의 욕구는 항상 더 크게 나아간다.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항상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맥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성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더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더 큰 성장이란 다름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직무에서 조금 잡일을 하거나 굉장히 디테일한 실무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직무를 바꿔서 내가 더 원했던 다른 종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 가면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디터로 일하고 있거나 에디터인데도 기술 전문 또는 테크 전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처음 일할 때는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치 가면을 쓰고 이것을 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가면증후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정체성을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란 사실 정체성을 새로 써나가는 여정이다. 정체성을 넓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장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성장 욕구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안정을 원하는 분들 계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이 사실 어느 정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회사에서 받는 대우라든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임팩트보다 더 큰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정의해서 언어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성장은 또 욕망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쓰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더로 새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리더가 되면 일의 종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원래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명의 기획자로서 팀원으로서 개별 기획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팀장이 되면 이제 원래 내가 잘했고 시간을 많이 썼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을 소통하고 그 리더십과 소통하고
조직의 비전이나 방향성,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망을 깨닫고 정체성을 조금씩 정의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정체성에 필요한 다양한 실행들을 빠르게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리더 역할을 맡아서 이제 전에는 잘 못했던 일들도 또는 싫어했던 일도 새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성장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욕망을 깨닫는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나에게 탑재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단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보면 이 맥락에서 성장에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 탐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접해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회사를 갔을 때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를 새롭게 탐색하면서 알아간다 라는 의미로서 자기 탐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겪어왔던 저의 성장 여정을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하는 자기 탐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기 탐색 과정에서 도대체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 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회과학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네, 대학원생으로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좀 더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좀 더 페이스가 빠르고 세상에 임팩트를 빨리 만들면서 변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타트업 씬에 들어오게 되었고 스타트업에서도 콘텐츠 업계에서 에디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에디터로 일을 시작하면서는 제가 아무래도 일을 박사 공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과 궁금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네, 그리고 에디터로서 밸류를 만든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책이나 영상도 많이 찾아봤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결국 저 자신에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에디터란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탐색하면서 글을 쓰면서 올렸던 것이 제 글쓰기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새로운 계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직과 구직 여정에서 겪었던 글들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혹시 성장이나 이직, 커리어 관련해서 코칭도 진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전에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로 활동하면서 아니면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일과 굉장히 많이 다르진 않다라는 맥락에서 코칭 일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장에 내가 기여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맞는 커리어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파트너로서 직함을 정의하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세 가지로 요약드리면 코칭,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이 세 가지를 일하는 사람의 성장을 글쓰기와 명상으로 돕는다는 컨셉으로 성장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대학원생에서 에디터로 그리고 에디터에서 성장 파트너로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해온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 글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새롭게 정의해야 됐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해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탐색하기 위해서 글쓰기라는 도구로 활용했고 그 여정에서 나만의 일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탐색의 여정에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일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뾰족하게 나만의 성장을 추구하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글쓰기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6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혹시 6개월 전에,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6개월 전에 나의 생각을 어딘가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의 기록을 남기면서 이 족적을 따라서 그래프를 계속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탐색의 과정이고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얀 스크린 안에서 어떤 글을 써나가면서 나에게 대답하는 과정은 사실 글쓰기가 아니면 경험해보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명료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명료한 언어로 내가 무슨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학습도 글쓰기가 가진 마력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했던 공부들을 기록에 남긴 거, 내가 읽었던 책과 내가 접한 콘텐츠, 그리고 내가 참여했던 커뮤니티 모임, 내가 봤던 영상들을 조합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에디터로 일을 잘하는 건 이런 의미다 라고 학습을 해나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겠죠. 요즘에 굉장히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사에 집중해서 시간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산만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맥락에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뾰족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글쓰기였던 것 같고요. 나만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것도 글쓰기만의 마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지도 디지털 글쓰기를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션이나 에버노트 같은 앱들을 활용해서 내 글들을 컴퓨터에 계속 쌓아놓는 글쓰기도 좋지만 내가 쓴 글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가 이 6가지 키워드의 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성장 파트너라는 키워드를 발견해서 이 나름의 제 삶의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성장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라는 과정에서 하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제 나름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비전을 발견했던 것 같고요. 기록과 축적도 매우 중요했는데 저는 노션에 100개 이상의 글감과 300개 이상의 완성된 글을 쌓아두고 있어요.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나에 대한 기록이 남고 이것들이 굉장히 축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의 마력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메시지를 요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름아름 연결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요. 제가 첫 코칭을 요청받게 되는 것도 그리고 이 코칭을 요청받아서 나는 성장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도 모두 글쓰기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글쓰기가 성장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성장을 각자 어떻게 정의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은 저는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글쓰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을 물질화해서 기록하고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글쓰기의 힘은 성장의 정체성을 새로 써나가는 과정이라면 글쓰기는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말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혹시 미루기만 하고 시작 못하고 계신가요? 크게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나 글을 썼습니다.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그리고 레이 달리오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글을 써서 자신의 메시지를 알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혹시 성장한 사람들 중에 글 안 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쓰기는 작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우리에겐 어려운 작법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해보신 사람들도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탐색의 과정이고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얀 스크린 안에서 어떤 글을 써나가면서 나에게 대답하는 과정은 사실 글쓰기가 아니면 경험해보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명료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명료한 언어로 내가 무슨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벗입니다. 글쓰기로 다수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글쓰기 습관으로 퀀텀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각자 글을 써나갈 이유를 탐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글은 어떤 주제로 써야 하고 어디에다 올릴 것인지, 습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퍼스널 브랜딩은 글쓰기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나갈 겁니다. 마음속 저항을 제거한다면 사실 글은 이미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성장 여정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